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시원해 보인대잖아. 오늘도 이름 모를 송 작가님의 어떤 동화 구상을 여러분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네. 때문에 동화 동화가- 해설에 어울릴 수 있는 동화가 29금이야, 씨. 29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의 B급 영화의 그 막장 그 테크트리.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제가 늘 좋아하고 최애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부의 세계였는데 아 이거는 네. 그 현실이야. 이후에 이제 최근에 제가 즐겨보고 있는 게 의학 드라마가 있어요. 펜트하우스라고. 네. 그게 왜 의학 드라마죠? 그거 진짜 그 세계 최고의 의학 드라마예요. 죽은 사람을 다 살려.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학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합쳐놓은 것 같은. 네. 야 진짜 드라마가 리얼이고 뉴스가 왠지 진짜. 픽션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현실이 더 믿을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가 없죠. 시나리오였으면은 사실 욕먹을 시나리오예요. 야, 뭐 시나리오 따위로 쓰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될 것 같죠? 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네. 대나무숲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나무숲은 본방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해설자 두 분의 좌청룡 우백효의 의견은 전혀 상관없는. 그렇지. 네. 우리 몰라. 송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네. 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금 대작 집필의 어떤 골몰을 하게 계신 이름 모를 송 작가님의 네. 한국판 심청인지 신데렐라인지 알 수 없는 줄데렐라 같은 그런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심청이도 신데렐라도 이 이야기는 못 따라간다. 이거 꼽혀도 못 된다. 이거 그렇죠. 안 된다. 이거는. 예, 야. 이게 절묘한 어떤 콜라보를 갖고 있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네. 과연 우리가 우리 이제 새끼 공룡 줄리를 욕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등장인물이 조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차 정리하듯이 줄거리만 한번 네.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아니 네. 무슨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미인전도 아니고 이게 뭐야? 미녀도 이렇게는 안 써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태후에다가 신데렐라에다가 거기에 심청전을 합쳤어요. 네. 이거는 거기에 이제 부부의 세계가 조금 보태지고 장소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대작 중에 대작입니다. 일단 그 줄리라는 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어려서 폰모스라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러브 호텔을 경영하던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북한강변에서 또 하필은 북한강이야. 러브호텔 뉴월드 호텔을 하고 계셨는데 네. 여기가 이제 불법 증축 때 대대적인 단속을 맡게 됩니다. 네. 93년이죠. 그래서 다른 모텔들이 전부 다 아작이 나는데 그 당시에 홍만표 당시 이 검찰의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홍만표의 장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홍만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구속 수사가 됐는데 불구속 벌금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진석사가 대재력가 집안이라고 한 게 이 뉴월드 모텔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아. 이때부터 일단 이 모텔 하나가 있으면 대재력가군요. 최은순 모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일종의 이 고속도로를 알게 된 거죠. 인생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 최은순 씨가 미시령 휴게소 그 운영 사업권을 얻어내요. 이렇게 이제 그 속초 넘어가려고 네. 미시령 터널 넘어가잖아. 휴게소. 옛날에 항상 거기 내려서 기념사진 찍었거든. 뭐 있어요 거기?
아니 그 휴게소에서 뒤에 그 속초 바다 배경이 이렇게 비친단 말이야. 이게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 거기 아주 명소야. 이게 장사도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동업자하고 이거를 받았다가 나중에 여기가 이제 터널이 뚫리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국가보상금으로 철거가 되거든요. 이 휴게소가. 그래서 이제 요때 국가보상금을 받아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부실 채권이나 이런 이 경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또는 입찰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종류의 입찰에 항상 동업자하고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말 놀랄 만큼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성공을 시켜요. 왜? 미리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지. 대단한 정보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일종의 뭐라 그러나 동업자들을 등을 땁니다. 네. 네? 동업하자고 해놨고 소송을 해가지고 동업자의 몫을 가로채는 게 1990년대에 이채훈순 씨의 일종의 재산 증식 방법이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를 합니다. 방주산업, 충운산업, BJNT, 엠파크, 슈프림캡, 한국교양문화원 등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사로 등재해서 사업을 벌인 다음에 돈을 따먹고 회사를 없애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후리게 됩니다. 돈들을 후리는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이 범법이거든 사실 이게 이런 횡령과 이런 범법 과정인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정도의 돈을 벌지만 한 번도 법망에 걸려들질 않아요. 와. 대신에 동업자들은 줄줄이 들어가는 줄줄이 거죠. 구속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아마 홍만표 씨가 주로 파트너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줄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는 줄리는 아마도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엄마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자수성가해서 공부를 하고 네. 미술을 전공하고 그리고 학원 알바를 하면서 네. 이제 가난하게 특별한 직업 없이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네. 그렇게 살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현금이 급한 나머지 90년대 후반에 뭐 청담동에 있는 뭐 지하 보리차를 파는 곳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까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2007년도에 갑자기 의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공사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자,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일했던 지역이 말하자면 지금의 이제 눈해상 스님이 하시는 네. 그 화산이라고 하는 화산사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일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1차 시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의사를 만나고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서 독립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10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뭐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남편하고 불화가 있었다. 왜?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에 너무 여자를 잘 알았다라는 부분의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줄리 씨는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00년도 후반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 화산사로 이 화산사에서 이제 볼케이노. 이 화산사로 오시기 전에 이제 2차에 걸친 대대적인 이제 뭐랄까 인생을 새롭게 나기 위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다시 타기는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은우님한테? 은우님한테. 완전 대대적인 공사도. 네, 대대적인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 서른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그 열악한 뭐 거기 100명 있었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이렇게 그 아가씨들까지 한 300명이 넘는데 그 안에서 단연 돋보이는 에이스였다. 진짜. 그래서 5층에 있었던 이제 눈해상 스님의 수발 비서가 되시죠, 이분이.
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시냐면 이제 권오수라고 하는 도이치모타 회장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후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금전 관계를 벌이게 되면서 그렇죠. 상당한 자산을 이쪽을 통해서 이제 쌓아 올리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이제 말하자면 진실한 사랑을 만나게 되죠. 네. 스부스에 근무하시던 이제 그 멀쩡하게 생기신 그분하고 에이 느끼하게 생겼지. 취향이 이상해. 느끼하게 생겼. 나 그렇게 생긴 얼굴이 너무 싫어 나는. 예, 보고 싶다 하시는 가수분 아닙니다. 그 스부스에 계시는 이제 아나운서 대장분을 만나게 돼서 네,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맞나요? 그러면? 왜냐면 그 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돼. 제일 인생에 있어서 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제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어떤 인간관계를 이어오는 좋은 사이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머님의 사업이 일치월장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송사를 벌이다 보게 되니까 사실상 직접적으로 용병을 사유로 들여야겠다는 욕망이 끌어오르게 되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계기가 뭐냐면 MB 때 슈프림 캠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장충체육관에 기독교 은행을 만든다. 체육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다 은행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신자들한테 헌금을 엄청나게 끌어들입니다. 누가요? 은순이 사장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제 말하자면 투자금이잖아요. 교도, 신자들한테 받은 투자금이잖아요. 그걸 먹고 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범들이 다 잡혀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빠져나오게 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사상 최고로 큰 사건이 앞으로 터져야 될 사건이에요. 장충체육관 기독교 은행 만들기 사기 사건. 그래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사안인데 뭐 요런 일까지 벌일 정도로 배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너무 필요했던 거고, 봄수 오빠를 사귀고 있는데 평상시에 오빠 여보 하면서 같이 대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재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재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수들을 해결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세 발의 피 정도였습니다. 양재택 당시 검사. 네, 검사장 입장이긴 했지만 검사장으로서 해줄 만한 건이 좀 작은 것들이었어요. 잘 자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 자란 건수들을 해결해 주는 가운데 이제 양재택을 수폰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혼을 할 결심을 하게 되고 어머니한테도 소개를 하고 결혼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가 문재인 대통령 저기인가? 아니죠. 그렇게 넘어오던 그러니까 아무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네. 박근혜 시절이겠군요.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름을 올렸다가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어요. 내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낙마를 하게 되니까 버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리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양검사하고 양재택 검사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오빠 범수 오빠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범수 오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대대적인 변신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신분 세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분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이름을 일단 건이라고 바꾸게 되고요. 네. 그리고 범수 오빠를 통해 가지고 정호영이라고 하는 이영애 씨의 남편, 네. 김범수 씨의 현 부인을 소개시켜줬다는 이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맺은 인연 가운데 이제 정호영 씨는 그 당시에 방산 비리로 인해 갖고 삼성 테크인하고 방산 비리로 인해 가지고 일종의 법적으로 이제 공경에 빠져 있었는데 이 문제를 건희와 건희 엄마의 인맥으로 아마 상당히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범수 씨가 그 당시에 그 정호영 회장하고 의형제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형제 같은 호영 오빠를 도와주는 과정 중에 삼성이라고 하는 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을 맺기 시작한 데가 2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호영 씨하고 이영애 씨 무슨 돌잔치인가? 거기에 그렇죠. 아마 같이 그 김건희 씨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뭐라고 해야 상류층?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근데 오니까 돌잔치에 가서 자기 부인을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가기 가갖고 파트너 데리고 와서 딴 파트너 눈독 들인 거고 아마 그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율곡비리 사건을 덮어주기 시작하면서 SS가 본격적으로 아마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M&A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학력 신분을 높이고 이름도 건의로 바꾼 후에 월단회라고 불리는 이른바 재벌 사모님들 모임에 그렇죠. 참석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과정 중에 이제 미술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범수 오빠가 삼성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대가가 사실 율곡 비리에서 삼성테크를 빼준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삼성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이 삼바 뭐 부정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요령으로 본격적으로 줄을 대기 시작한 게 요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요때 지금 있는 아크로비스타 3층에 대한 이상한 7억 전세 설정을 요때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3층하고 17층을 동시에 얻었어요. 3층은 원래 그 김건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아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내면서 갖고 있던 거였는데 그 상황에서 17층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그 17층을 더 얻었는데 거기가 말하는 대로 펜트하우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보통 전세금이 15억 정도 이상 가는 그 정도 사이즈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3층 전세금으로는 못 얻어야 돼. 7억으로는 못 얻는데 이거를 17층 있는 사람이 8억 5천에 전세를 줍니다. 그래서 7억 있는 데다가 푼돈을 보태가지고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17층을 갖고 있다가 반값에 전세를 준 너는 또 누구냐라는 의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3층과 17층을 오가면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3층은 양대택 씨랑 있으려고 얻어놓은 건데 양대택 씨가 나간 데를 첫사랑 범수 오빠가 들어왔는데 네. 이 상황에서 윤씨 오빠를 17층에다 한번 이제 더 모시게 되는 거고 출장이 있는 날은 3층에서 지내고 출장 끝나고 돌아온 날은 17층에 들으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생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범수 씨가 SBS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혼하고 코바나 컨텐츠에 가거든요. 코바나 콘텐츠. 네. 그래서 그 코바나 컨텐츠에 가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거를 했다는 이제 주장들이 있고 그거를 열린공감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화면을 좀 보시면은 여기 제보자가 있는데 꼬꼬지샵 근처의 커피숍에서 김범수 아나운서가 복장을 정갈히 갖춰 입고 김건희를 기다리곤 했다. 사람들이 대본에 알아봤대요. 그리고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알아봤겠지.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남편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를 직접 했었다고 합니다. 그 여보 하고 뭐 호칭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같이 근데, 사니까 또. 아, 꽃꽂이 수업 동기생의 네. 제보가. 네. 그래서 이러한 이중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당시에 윤석열이 거기서 17층에서 살기는 살았어도 애처가 뭐 결혼 이런 것들은 생각도 없었을 거란 얘기지. 근데 그 결혼을 강제적으로 시켜버린 사람이 이 정대택 씨라는 거지. 왜냐면 이때 코바나 콘텐츠 이 사건 말고도 그 뭐죠?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미 김건희 씨가 이제 피해자로
그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했던 것 중에 지금 아예 방송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충체육관 헌금으로 이 당시에 피해 규모가 조 단위였다는 거예요. 조 단위. 조 단위 때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묻혀져서 없어진 거야. 이거를 MB 정부 산하에서 윤석열이 해줬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제일 큰 거거든요. 네. 이거 파면 연결돼서 그 꼬다리로 딸려 나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윤석열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부터 나경원과 나경원 남편하고는 연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원순 씨의 큰딸하고 나경원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고 이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면서 각종 학위 위조나 뭐 이런 쪽에 있는 특혜를 받아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나경원의 지금 아들의 어떤 그 입학 비리에 관련된 쪽에 또 연결 관계가 있지 않는 한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최원순 씨, 그러니까 이건 줄리의 언니 얘기고 줄리의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사는데 이 사람도 안양대학교 부정 입학 그 전과가 있고요. 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연회장에서 상대리에 떨어져 갖고 사람들 막 다치고 막 그랬던 그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윤석열이 막아줬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줄리하고 엄마가 검사를 통해 갖고 동업을 하기 시작한 역사하고 또 이와 관련돼서 연결돼 있는 검사들과 그룹들과 그 커뮤니티 그리고 삼성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비리의 단위가 뭐 이건 뭐 옛날에 국정농단 못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다 있어. 부정 입학에서부터 해외에서 불법 입학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사기부터 온갖 공갈 협박과 이 사법 안에 유린 상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의 사건이라는 거야. 따져놓고 보면. 네. 열린공강 TV 보면은 2011년도에 이 제보자에 의하면 지금 SBS 전 김범수 아나운서를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은순 씨하고 김범수 씨 그 엄마 부모가 같이 이 노덕봉 씨한테 그 최은순 씨한테 사기를 당한 이분인데 당시에는 이제 동업자였죠. 아파트를 경매받게끔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결혼하면 이제 거기에 줄 거다. 거기에 줄 거다라고 할 정도로 결혼을 전제로 둘이도 사귀는 사이였다. 이게 2010년, 11년 뭐 이럴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201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게 애초에 2010년 이다니까만 하더라도 윤석열은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고 어떤 줄리의 어떤 그 정서적인 본인이 진정 사랑하고 결혼을 원했던 사람은 김범수 아나운서였는데 갑자기 강제 결혼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징계를 무마하기 위해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렇죠. 눈물을 머금고 김범수 씨는 여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김범수 씨가 가장 원흉이기도 하면서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분이다. 그래서 김범수의 끝사랑이 당시에 히트를 치지 않은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규모 된다고 치면 이 서태후나 장녹수나 어우동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우리 시대의 새끼 공용 줄리였다라고 봐지는 거죠. 왜 최은순 씨가 당시에 그 윤석열 장모가 당시에 뭐 우리 딸 좀 있으면 결혼할 거다 했던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사이가 갑자기. 윤석열이 아니었던 거예요. 김범수였을 수도 있다. 근데 정대택 씨가 그 진정을 넣는 바람에 이거 성상납 아니냐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아니다 결혼해야지
그래 결혼한 3개월 만에 진정들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한 거고요. 윤석열이 그렇게 결혼한 결혼을 거예요. 함으로 김건희랑. 인해 갖고 징계 1개월로 끝난 거예요. 1개월로 끝났어. 이걸 법무부 안에서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윤석열이 내부적인 검증에 또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그 백에는 정관계를 비롯해 청와대를 비롯해 엄청난 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 뭐 이제 지나니까 하는 얘기지만 양정철이 끌어들였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청와대에 제시했단 말도 있고 그와 이광재도 밀었고 여시재도 밀었고 언론도 밀었고 다 해가지고 조국 장관 반대했는데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억지 춘향 비슷하게 윤석열이 됐고 윤석열은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내가 한번 수술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장관 청문회를 대비해 갖고 이 모든 그 계획들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 모든 게 옛날 장모하고 줄리하고 같이 동업했던 자기가 뒤봐줬던 사건들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조국 장관한테 넘어간 거였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참 이 보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다 조용해. 너무 조용해. 이런 게 과연 이런 스토리들이 과연 조국 장관한테 있었다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2007년 첫 번째 결혼 이전의 상황은 이건 개인사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모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모텔 사건 해결하면서부터 법조계하고 연관을 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법조계 사람들과 관련을 맺어왔고 동업을 해왔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이걸 했을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댓글에서도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어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어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주진우 기자가 그때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방송에서 그런 그렇죠. 댓글이 그때 있는데. 장모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기자는 이거를 스스로 털고 가야 되는데 못 그걸 털고 안 있는 묻고 안 털고 있어요. 네. 거기에 반해서 반론도 없고 언급도 없는 부분에서는 아니 적어도 갖다붙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은 해야 되는 거 그때는 아니에요? 잘못 알았습니다. 몰랐을 그렇지. 수 있으니까. 말이라도 해야지. 아니 몰랐을 수 있죠. 아니 설마 알면서도 그랬겠어요 주진우 기자가. 저는 사람이 2번 죽이고 있어. 그게 더 나빠 그런 태도가. 왜요? 어쨌든 알면서 2번 죽이고 있어. 모를 어쨌든 수 있었어. 2011년에는 김범수 아나운서를 남편이라고 인격이 훌륭한 했지만 사람이라고 그랬다고요? 누구를? 줄리를? 줄리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순간 욕할 뻔했다. 언론 보도를 하거나 뭐 이러면 나중에 소송 당하시니까 조심해라고 맞아. 그거 실드를 치고 다니기도 했었다죠. 뉴스 공장에서 네. 그거 말했고. 근데 근데 2011년도에 김범수 아나운서를 남편이라고 했는데 2012년 3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삼성가만 할 수 있는 대형 전시회를 김건희 씨가 기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대형 기획은 삼성가 아니면은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가의 그 스폰을 홍라이 해주는 씨 거죠. 미움 네. 미술관 아니면 이 고호 고객 뭐 이런 사람들 작품을 갖다 놓고 네. 전시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치면 삼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코가 많이 걸려 있었고 그 코가 걸려 있는 사건은 율곡비리하고 삼성 테크윈 지금은 이제 넘어갔어요. 하나로 하나로. 넘어갔지만 아마 이제 꼬리 자르기로 해갖고 그냥 넘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왜 잠깐만요. 넘긴지 잘 몰랐거든. HM님께서 주 기자 얘기는 왜 나오는지 우리 편 그렇게 모함하는 거 아닙니다. 증거도 없이 정신 좀 차리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무슨 모함을 했죠? 뉴스공장에서 나와서 주 기자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무슨 그럼 모함을 해명하지 했다는 거죠?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나 지적을 한 것뿐이지 무슨 맞습니다. 모함이에요. 네. 팩트지. 아니 네. 모함의 뜻을 모르세요? 우리가 주진우 기자한테 뭐 뭐 주진우 음모론도 기자 아니고. 본인 입으로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셨다고 써주신 거고 저는 그걸 그대로 읽었을 뿐이고 주진우 기자도 몰랐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라도 알았으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몰랐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모함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아, 논란이 그리 가면 안 돼, 지금. 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인데, 그 당시에 김건희한테 이 파격적인 이 미술 전시회를 비롯한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몇백억, 몇천억 규모의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김건희가 뭘 중개했을 거냐. 나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 관련된, 그러니까, 삼바의 분식 회계에 관련된 사안이 진행 중인데 그거 관련한 모종의 대가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줄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 72억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물 하나를 빼고는 대부분 현금이라고 하는데 줄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것뿐이겠느냐. 에이. 최은순 모녀가 쥐고 있는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어차피 이 추징금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 법적 사법적인 처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삼성까지 다 엮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진구 기자가 그때 경향신문에 이 기사를 내려고 했는데도 경향신문에서 못 내게 하고 지금 내근직으로 발령을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경향신문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보도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아예 기자 자체를 취재를 못하게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